요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학도 그중 하나가 될 수는 없을까요? 여기 수학이 즐겁고 재미있는 교실이 있습니다. 평소에 애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거나 좋아하는 거를 가지고 수학을 알려주시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되게 친근한데 뭔가 지루하진 않고 수학 시간이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취향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프로젝트 수업. 잘 키운 프로젝트 수업 하나? 열사교육 부럽지 않다는데요? 학원에서 뭔가 스펙을 만들어주고 학교는 그걸 기록해줘야 되고 이런 구조를 좀 바꿔가지고 모든 걸 학교에서 해줄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프로젝트 과제를 했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교사도 함께 성장하는 일석이조의 수업. 진화하고 있는 프로젝트 수업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부지런히 수업 준비를 하는 아이들. 오늘 수업은 바로 이 자와 컴퍼스를 이용한 수업이라는데요. 그런데 수학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무척이나 화기애애합니다. 바로 이 두 장의 사진 때문이죠. 똑같은 사진이야.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 1번과 2번이 있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야 돼. 자, 1번 괜찮다. 1번 괜찮다. 꽤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2번이 괜찮다. 확실히 1번 사진보다는 손을 든 아이들이 적은데요. 아이들은 왜 첫 번째 사진을 더 마음에 들어하는 걸까요? 첫 번째 제 사진이 5대8 비율로 맞춰놓은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이 1대1 정사각형 형태 안에서 그림을 맞춰놓은 겁니다. 근데 보신 것과 같이 첫 번째 5대8 비율을 학생들이 선택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느끼는 본능 같은 겁니다. 그거를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네. 여러분들 이제 누군지 알아요? 스티븐 잡스. 이거 뭐예요? 그죠. 한 입 먹은 사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선생님은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회사의 로고는 또 수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완성된 로고는 회사 이름만큼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황금 비율 로고가 그 성공을 도왔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노프 씨 대답은 놀랍습니다. No ratio or mathematical thing was involved at all. I'm not great at math. However, it's a huge compliment to say that something I designed is so perfect that it fits this golden ratio thing. So 애플이라는 로고를 이걸 실제로 디자인한 사람은 롭 제노프라는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은 어떤 감각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수학자들은 이런 도형을 만들어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이들은 수학이 어디에 쓰이는지 관심도 없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있죠? 그렇죠? 이 캐릭터를 분석을 할 거야. 수학적으로. 그리고 이 분석을 작도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나중에는 여러분들만의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러니까 작도라는 파트가 사실 가장 재미없고 가장 의미 없다라고 학생들이 생각을 합니다. 눈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엄밀하게 뭔가를 그리는 것도 학생들이 되게 불편해하고 그리고 이 작도를 배웠다고 해서 나중에 어느 부분에 이걸 쓰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설명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하기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고 선생님들도 이 수업을 깊게 설명하기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학생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캐릭터를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필통에 캐릭터가 있고 가방에 캐릭터가 있고 실내화 주머니에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캐릭터를 분석을 해서 이거를 작도로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그런 수업을 구상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창용 선생님의 작도 수업은 총 4차시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엔 작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삼각형의 작도법을 배우면서 캐릭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형의 작도법을 익히게 되죠. 세 번째 시간엔 캐릭터 구조를 분석해보고 그것을 작도화해서 직접 그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엔 캐릭터를 좀 더 구체화시켜 완성하고 다른 구조의 작도법으로까지 확장해보며 마무리하는데요. 수많은 수학 문제들을 풀면서 왜 풀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수학의 가치는 대체 뭔가, 수학을 배워서 어디에다 쓰는가, 이런 것들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수업이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배경이 어떻고 원리가 어떻고 수학이 어떻고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일관적인 과정을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합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 이거 뭐예요? 헬로키티, 리라쿠마. 그 다음에 폴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뭘 해보냐면 일단 이 캐릭터가 뭐였는지 한번 이름을 써보고, 두 번째는 캐릭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그려보세요. 혹시 민망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그림 실력은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선생님의 실력도 뭐 별반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아이들. 잘 그리셨네요. 잘 그려야 된다는 부담도 내려놓았겠다. 평소에도 낙서로 많이 그리는 캐릭터를 따라 그리며 아이들은 전체 윤곽이라든지 눈, 코, 입의 위치 등을 자연스럽게 탐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린 것을 보니 우리가 즐겨보던 캐릭터와는 모양도 다르고 예쁘고 귀여운 느낌 역시 사라졌는데요.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선생님은 이 캐릭터 이 세 개가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뭐가 비슷해 보여요? 여기서? 얼굴이 동그래 보여요. 근데 분명 차이점도 있죠? 그렇죠. 이름 다르죠. 또? 생김새 다르죠. 또 어떤 애는 입이 있는데 어떤 애는 또 입이 없죠. 그렇죠. 이제 수학의 시작은 이것부터입니다.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 이런 거에 분석부터 시작을 할 거야. 한번 너희들도 생각하는 얘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써보세요. 공통점과 차이점. 다양한 캐릭터들 가운데 가장 종류가 많았던 귀여운 타원형 캐릭터. 이들의 공통점으로 대다수의 아이들이 찾아낸 것은 얼굴형이 동그랗고 귀엽다는 것. 반면 차이점은 이름과 생김새가 다르다 등 대체로 작은 부분들. 결론적으로 타원형 캐릭터들은 모두 다 전체적인 윤곽부터 눈의 위치, 코의 위치 등 많은 것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공통점으로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죠. 그렇죠? 이거를 파고들 건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캐릭터 구조의 분석은 이제 시작이건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아이들. 이럴 때는 분석의 단서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이 캐릭터들을 보면 이런 도형을 찾을 수 있어요. 정삼각형, 반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찌그러진 반원. 이 네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귀엽다고만 생각했던 캐릭터의 얼굴에서 도형을 찾아내기란 또 쉬운 일이 아니죠. 원래 이제 캐릭터 자체를 놓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도형이 들어갈지를 명확하게 애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삼각형, 직각 이등삼각형, 반원, 찌그러진 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학생들은 이제 찾을 수 있고요. 어떤 도형을 어디에서 찾아낼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직관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슨 도형이 있어요, 안에? 얼굴을 반으로 나눠보면 위쪽에는 반원이 있고 위쪽에는 찌그러진 원이 있어요. 몇몇 아이들은 또 도구를 사용해 정확성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네, 캐릭터에서 뭐 찾았어요, 혹시? 정상각 하나 하고 이거 원 하나 하고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하나 하고 더 찾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단서로 제시했던 4가지 도형들은 과연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찾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눈을 이렇게 나누었을 때 위는 뭐 어떤 모양이 나왔어요? 반원. 밑에는 찌그러진 원.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정삼각형처럼 보였죠. 그렇죠.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 있는 직각 있죠. 직각을 이용해서 여기를 대보면 딱 어때요? 맞아요. 떨어지죠. 그렇게 캐릭터에서 아이들이 발견한 공통된 수학적 사실. 캐릭터의 얼굴 윗부분은 정삼각형 구조가, 그리고 전체 윤곽 중 윗부분은 반원으로, 얼굴 아랫부분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은 타원 구조. 이런 구조들이 합쳐져 귀여운 캐릭터 얼굴이 탄생된 것이죠. 그동안 막연히 예쁘고 귀엽다고 생각했던 캐릭터, 수학적으로 바라보니 그 이유가 바로 얼굴의 구조가 같기 때문이었네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제 중요한 과제를 줄 겁니다. 과제를. 어떤 과제를 줄 거냐면 얘를 뭐 할까? 그려야지. 뭘로? 컴퍼스와 자로. 이 구조를 작도를 하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캐릭터의 구조를 작도하기 위해서 먼저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두 눈의 위치뿐입니다. 두 눈으로부터 나머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아이들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데요. 그려야 될 거는 최종 3가지인데 첫 번째가 윗면에 있는 반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뼈대 부분의 정삼각형, 그리고 직각 이등삼각형, 이 3가지를 작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3가지를 작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을 작도하는 건 쉬운데 얘네들을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처음에 정삼각형을 작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반원을 작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원을 작도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원의 중심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지름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삼각형의 높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원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와서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작도를 해야 되는데 원의 중심, 두 눈의 중심에서부터 눈까지를 반지름으로 갖는 반원을 작도를 한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과 원이 만나는 점으로부터 눈까지 연결하면 그 부분이 직각이 되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